자, 오늘은 2022 대입 수시 지원 전략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서 접수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험생들 많은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국민대학교와 세종대학교를 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어떤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민대와 세종대를 이렇게 같이 비교 분석하느냐? 자, 국민대, 세종대 지원하는 풀이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대, 세종대 쓴 친구들이 숭실대, 그다음에 뭐 인하대, 홍익대, 건대, 또 서울과기대 뭐 이런 대학들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뭐 숭실대도 다뤘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국민대와 세종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 전형끼리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대와 세종대를 보는데 국민대는 교과 전형이 하나고요. 자, 세종대는 교과 전형이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대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게 학교장 추천 전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긴 한데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이런 실수를 좀 현장에서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나 제한이 없다고 해서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학교에다가 이 전형을 쓰겠다고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각 입학처에다가 명단을 보내야 됩니다. 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원서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고 학교에서 이런 추천서의 명단을 올릴 때 이름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년도 대비해서 53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 100 전형이고 인문은 국영수 4 전과목, 자연은 국영수가 전과목 반영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깔끔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죠. 자, 그런데 수능 최저가 두 개 옵니다. 그리고 이제 괄호친 하나는 탐구가 한 과목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영어라 쓴 거는 영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탐구를 반영할 때 두 과목 반영하는, 두 과목 평균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를 반영하지 않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영어가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물론 올해는 전년도 대비해서 영어가 좀 더 부담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를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영어의 덕을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영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세종대도 같이 비교를 해볼 텐데요. 세종대는 교과 전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가장 유명한 세종대 교과 전형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죠. 깔끔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내신만 가지고 뽑죠. 서울에서 대표적인 대학이 한양대, 그다음에 세종대, 그다음에 명지대, 광운대 이런 대학들이 최저 학력이 없는 내신으로만 뽑는 교과 전형이라서 대학 레벨 치고는 꽤 높은 내신 합격선이 형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지역균형이라는 전형이 새로 신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없던 최저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아까 국민대학교의 최저를 말했는데 세종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최저가 국민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민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세종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 전년도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그러니까 요 인원들 지역균형의 124명과 학생부 우수자 277명 이 합한 이 정도의 인원을 다 학생부 우수자로 뽑았었는데 이걸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은 124명 이렇게 신설하는데 추천인원 제한이 있죠. 인문 3, 자연 5.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이 추천되느냐에 따라서 이 추천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좀 지원풀이 달라질 거고 올해 당연히 신설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 나올지를 예측하기 쉽지는 않겠죠. 전년도 자료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토대로 하는 건 맞지만 이 자료가 절대적으로 합불에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가 참 어렵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년 대비해서 무려 125명이나 줄었잖아요. 그죠? 당연히 줄었기 때문에 커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없던 최저가 발생했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최저가 있을 때 형성됐던 등급 대비해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커서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최저가 생겼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합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봤던
내신만 봤던 그 전형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커트라인이 떨어질 것 같고, 올해는 최저가 있는 전형은 일단 최저를 맞춰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명 빵꾸 난다고 하는 그 부분들은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 최저를 맞추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전년도에 우리 국민대학교 점수를 보면 보통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중후반의 점수대가 형성되는데 3.2는 이건 뭐냐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전년도에 흔히 말해서 빵꾸 난 겁니다. 보통 이전 연도보다 1등급이 넘게 점수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최저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하고 똑같은 형태의 지역균형은 내신만 갖고 뽑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신도 좀 특이합니다. 인문은 국수, 영사, 그러니까 과학에 포함되는데 자연은 사회가 또 포함되지 않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국민대는 원점수를 반영하지 않지만 세종대는 진로 선택 과목, 원점수가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지만 세종대학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데 또 원점수로 변화해서 이렇게 환산 점수로 바꿔서 점수를 반영합니다. 보통 우리가 80 이상이면 A, 60 이상이면 B 이렇게 형성하는데 같은 A라 하더라도 자기 원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좀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최저학력 되는 친구들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이 최저학력을 못 맞추면 결국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스스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함부로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얼마 전에 봤던 9월 모평에서 최저가 안 났으면 상당히 곤란하고요. 6월달, 9월달 둘 다 최저가 안 났으면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좀 이거보다 완화됐거나 뭐 두 개합 6이거나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개합 6이지만 두 개합 뭐 7이거나 8이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완화된 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최저가 없는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이제 종합 전형으로 좀 이렇게 나눠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두 대학의 종합 전형을 보면 아까는 국민대는 교과가 하나고 하나라면 여기는 종합이 두 개. 세종대는 종합이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좀 패턴이 둘이 비슷하죠. 레벨이 비슷한 것처럼 국민대학교의 가장 유명한 종합전형 국민 프론티어 전형. 1단계에서 3배수로 서류 100으로 뽑고요. 2단계 7대3 면접을 보는 거고 세종대도 창의 인재 전형이 가장 유명한 전형이잖아요. 똑같습니다. 다만 국민대는 자기 주도성을 되게 높게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국민대 같은 경우는 뭔가 창의적인 활동, 약간 같은 고등학생이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런 활동도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뭔가 정말 말 그대로 창의성을 발휘한 활동들을 한 친구들에게 상당히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반면에 세종대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 자기가 희망하는 학과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하고 관심을 표출했고 또 그런 활동들이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세종대는 높은 평가를 합니다. 당연히 수능 최저학력 학력이 없는데 올해 인원수가 많이 줍니다. 특히나 국민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이제 서류 100으로 뽑고 또 이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이 아까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서류 100으로 쓰는 건데 그러면 국민 프론티어와 학교생활 우수자 이렇게 종합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과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면접이 있고 없고의 차이. 자, 면접이 약한 친구들은 당연히 학교생활 우수자를 써야겠죠. 그러면 면접이 못한 애들이 무조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이렇게 면접백으로 그 서류백을 쓰느냐? 아니죠.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야겠죠. 굳이 면접까지 가지 않아도 내 서류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하는 친구들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즉 면접을 안 받아도 되는 전형을 쓰겠죠. 그 우수한 전형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그러니까 이런 국민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도 있고 종합 전형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 내에서도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접이 없는 전형이 있는데 이따가 말미에 보여드리겠지만 가장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점수가 높은 게 교과 전형이겠죠. 그 다음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일 겁니다. 국민 프론티어 전형보다는 여기에 내신이 좀 더 좋을 겁니다. 그죠? 내신이 더 좋으면 교과 전형으로 봤으면 되죠. 그런데 못 쓰는 이유는 최저가 안 되거나 어떤 면접에 대한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쓰겠죠. 그리고
약간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면접을 봄으로써 내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친구들이 쓰기 때문에 국민 프론티어는 좀 더 점수의 폭이 넓을 겁니다. 반대로 세종대학교는 국민대학교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서류평가에서 전공 적합성이 좀 더 의미를 두겠다. 그래서 대부분 국민대나 세종대는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 정도에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흔히 말해 이 점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점수대 학생도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른바 대박이 나는 경우인 거고 일반적이진 않죠. 내신을 뛰어넘을 만한 어마어마한 서류의 어떤 그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네임 밸류나 지금 블라인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특목고나 아니면 말 그대로 학교의 네임 때문에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신을 뛰어넘을 서류적인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자, 전년도의 국민대학교 수시전형 결과입니다. 자, 모든 기준은 정시를 기준으로 지원할 때 정시 점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이 점수 나오면 말 그대로 정시로 곧장 직진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수시에서는 이 국민대보다 이상의 대학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정시로 국민대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100분위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떤 식으로 국민대를 붙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강구하셔야 됩니다. 교과 성적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이고요. 국민 프론티어, 학교생활 우수자, 종합인데 여기는 단계형, 여기는 그냥 일괄 전형. 면접이 있고요, 면접이 없고요. 자, 모든 학과가 이렇지는 않은데 전반적인 패턴이 비슷합니다. 자, 이 교과 성적 우수자가 제일 높죠. 점수대가 같은 학과인데 국민 프론티어는 가장 낮지요. 학교생활 우수자는 그 중간입니다. 자, 여기가 내신이 더 좋으면 곧바로 쓰겠죠. 근데 내신이 안만 좋아도 최저를 못 맞추면 못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면접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기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올해 보통 2등급대에서 점수가 형성됐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공식처럼 교과 성적 대비해서 한 0.5, 많게는 1등급 사이. 요 앞에 있는 점수대가 평균 등급입니다. 합격자 평균 등급이고 뒤에는 최저 등급입니다. 학교에서 공개한 최저 등급. 그러니까 이 뒤에 것만 보시면 안 되십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너무나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케이스고요. 요 점수대가 평균이니까 요 점수대에서 쓰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서류에 어마어마한 강점이 있다. 그러면 이 점수에서 많이 떨어지더라도 지원해 볼 만 하겠지만 올해는 특히 종합에서 워낙 숫자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것까지 고려하시면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치면 이 점수보다 내신이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서류에 대한 강점을 확인한 상태에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간 지점 학교생활 우수자 점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종대 같은 경우는 자, 작년도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내신 베개라고 했습니다. 최저가 없는. 그 다음에 창의 인재 전형은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 1단계 3배에서 뽑고 그다음에 면접 보는 전형. 자, 정시는 85% 전후로 해서 나오고요. 일부 자영 계열에서는 80%도 무너진 학과도 종종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모의고사가 이 정도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정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세종대 이상의 대학을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럴 점수가 안 나오면 세종대학교에 붙을 수 있는 자격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인원수가 상당히 줄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최저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이냐. 그러니까 요런 학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빵꾸 났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학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작년도가 2021학년도 이게 2020학년도 점수인데 1.5등급에서 형성됐던 점수가 작년에 3등급까지 떨어진 겁니다. 빵꾸 난 거죠. 최저도 보지 않았는데 빵꾸 났습니다. 이유는 지난 2년에 걸쳐서 학력 인구가 줄다 보니까 지원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여기 붙었던 사람들이 위로 빠지고 나다 보니까 결국은 3등까지 붙은 겁니다. 이거는 정말 운이죠. 이걸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에 점수가 많이 형성되는 모습인데 올해는 인원이 줄고 최저가 생기다 보니까 변수가 많아요. 하지만 예측하기는 게다가 인문학과 같은 경우는 최저 맞추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일단 최저를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추면
아무리 내신이 1등급 초반이라도 의미 없는 점수가 되어버립니다. 최저를 맞히는 친구들 중에서 여기를 보셔야 되고, 전년도 점수는 절대적인 점수가 아니다. 전형이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일부가 아까 뭐였죠? 교과 추천 전형이 생겼죠. 그래, 그 전형에 이런 학교의 추천 인원으로 선발된 친구들은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에서 선발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선발이 되었으면 잘 보시고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의 인재 전형도 마찬가지로 앞에 게 평균 점수고 뒤에 게 최저 점수인데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2등급 때 중반에도 거의 다 형성이 됐잖아요. 2등급 때 중반의 점수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저를 맞추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류적인 어떤 강점을 가지고 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면접을 보고 결정되는 이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대학교와 세종대학교의 자료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전에 했던 숭실대학교, 그다음에 건대, 그러니까 요 레벨에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요 레벨에서 교과와 종합을 쓰는데 최저가 안 되면 좀 낮춰서 종합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교과로 어느 정도 붙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위 레벨로 건대나 그 위 레벨로 종합으로 약간 상향 지원을 하는 게 그 전에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서울에 있는 교과 전형 올해는 최저 있는 교과 전형이 상당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 이 학생들한테는 흔히 말하는 빵꾸에 났을 때 본인한테 기회가 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최저가 안 되면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만 살펴보다 보면 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커튼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최저를 맞출 때 괴리가 심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6월달, 9월달 점수를 토대로 해서 최대한 최저 학력을 맞추는데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수능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공부의 노력을 토대로 해서 원서 접수할 때 신중하게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의미 있는 대학들 영상을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